안녕하세요. 베리서스의 이병국 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학 인간공부법. 제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치동에서 일을 좀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이제 현강이나 아니면 이제 학원을 되게 많이 다니게 되는데, 저는 제 수준에 맞는, 제가 공부를 원했던 그런 수준의 강좌를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좀 대부분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대부분 인강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인강도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서울 쪽으로 오기도 너무 힘들고, 물론 뭐 지역에도 좋은 학원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인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실제 공부했던 방법 그대로 3가지 정도로 요점을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그 부분이에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중간중간 끊고 먼저 풀기입니다. 인강을 보통 듣는 친구들 중에서 효율이 좀 안 듣는 친구를 보통 제가 보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인강을 쭉 틀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필기만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현강을 이제 듣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쭉 이끄는 대로 본인이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나 문제를 푸는 과정을 같이 사고하면서 생각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수업이라는 건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사고 과정을 베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강을 재생만 해놓고 필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강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죠. 끊습니다. 중간에 끊어요. 자, 끊은 상태로 먼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 예를 들어 한 강좌가 50분짜리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강좌를 듣는데 거기서 이제 푸는 문제라는 걸 단원을 보통 딱딱 정해놓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8문제 정도를 만약에 풀이를 하신다 라고 하면, 한 문제를 풀고 먼저 그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고 그리고서 인강을 재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재생을 했을 때 풀이를 보고 플러스로 해설지까지도 이해를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추가적인 풀이가 더 있는지 없는지를, 추가 풀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과정은 꼭 한 문제 한 문제 끊어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8문제가 총 세트다라고 하면, 내가 한 강좌를 듣기 전에 8문제를 미리 한번 쭉 풀어보고, 그리고 해설지를 저는 미리 보는 걸 오히려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사분들께서는 이제 해설지는 절대 보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위권들이 좀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해설지를 보되 그 해설지를 한 줄 한 줄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 과정이랑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을 메타인지적으로 잘 구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해설지 보지 말고 고민만 많이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게, 그게 맞는 친구가 있고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설지를 보는데 이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은 해설지를 보든지 안 보든지 공부를 못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해설지를 보되 이 해설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풀이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의 강좌를 들으면서 같이 이해독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겪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인강을 공부할 때 그 해당 분량에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고, 그 중에 모르는 문제만 골라서 듣는 식으로 해서 좀 진도가 빨리 필요한 경우에는 스피디하게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인강공부법 첫 번째, 중간중간 끊고 먼저 풀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서 풀이를 곱씹어 본 뒤에 인강을 듣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실을 짜서 운영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실을 짜서 운영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4시간짜리 현강을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합시다. 4시간짜리 현강을 들으면 보통 3교시 정도에 끊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물론 뭐 조금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교시 정도 안에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적으로는 한 3교시 정도로 해서 분량 자체가 5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자체로 제가 교실을 직접 짜서 하는 겁니다. 미리 풀어보려고 했던 1번 부분과 좀 매칭을 시키게 되면 한 2교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인강을 2강좌를 만약에 듣는다. 하나에 뭐 1시간 정도 전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 정도 분량이죠. 미리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시간을 약간 클리닉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학원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직접 듣진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강으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들으면서 내가 실제로 이 현강을 듣는 선생님의 강좌를 듣고 있다는 생각으로 한 강좌씩을 뜯어서 보되 교시로 하고, 한 강좌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을 본인이 정해서 10분 혹은 15분 정도, 실제 학원
학원에서 만약에 쉬게 되면 하는 패턴대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저 2교시를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 4시간 강좌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4시간 강좌에 3교시를 하는 것도 이렇게 두 강좌로 나눠가지고 보는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을 짜는데 방학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겠죠. 흔히 말해서 내가 윈터스쿨에 갔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윈터스쿨 가게 되면 이제 국어가 예를 들어 2교시가 있고요. 영어가 또 2교시가 있고요. 수학이 4교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한테 적절한 분량들을 정해서 국어는 누구 거를 듣고 영어 건 누구 거를 듣고 수학은 누구 거를 듣고 그리고 자습 시간 운용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해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가 2교시다 그럼 2강 정도 들어주시고요. 영어는 또 2강 정도 들어주시고요. 수학은 3개 내지 4개의 강좌 정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시간표를 스스로 짜보는 거죠. 결국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남이 하라는 거를 그대로 해서는 최상위권 대학에 보통 가지 못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공부법이 생겨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주도적으로 메타인지가 되는 친구들이 보통 공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계획표를 짜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학생이라면 이번 입시 당연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교실을 짜서 운영하기 였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저도 공부를 했었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인강은 장점만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인강과 현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숙제량입니다. 자, 숙제량이 일단 인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강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주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또 강좌가 너무 루즈해지고 많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이 풀어주시는 강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강좌만 듣는 게 아니라 숙제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스스로 푸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 인강 문제, 배웠던 그 강좌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숙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하면 되냐? 자, 원래 있던 인강을 듣되 그 인강에서의 숙제량 분량이 좀 적다, 문제집의 양이 좀 적다라고 판단이 하는 경우엔 자, 시중 문제집을 실제로 활용을 좀 하는 것도 좋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중 문제집의 대표적인 친구들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능을 만약에 대비하신다. 자, 시중 문제집 중에서 우리 기출 문제집이 대표적이겠죠. 수능을 대비할 때는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기출 문제 중에서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그다음 경찰대 이 4개의 기출 문제는 같은 이제 그 라인의 문제로 비슷한 유형의 수능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항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집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문제집을 좀 말씀드리면 자, 너기출이 있죠. 그리고 자이스토리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다 이제 책 이름만 들어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더텅이라는 문제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풀 수능 문제집이 있습니다. 자, 이 4개를 제가 이 순서대로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4개 순서대로 문제량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습니다. 자, 더 많고 더 많습니다. 자, 너기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이 편하면요. 너기출은 내가 기출문제를 푸는 건 맞아. 근데 숙제량 입장에서 많이 운영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량이 너무 시중 문제집이 많은데 그거랑 인강까지 병행하기는 좀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숙제량은 어느 정도 중요한 문항들만 보고 나머지는 인강을 따라가고 나머지 과목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학생이다. 그럼 너기출 추천드립니다. 이쪽이 문제가 조금 더 적고요. 조금 더 평가원 문제들만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이스토리와 마더텅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등호라고 쓸까요? 자이스토리랑 마더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더텅이 문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긴 한데 둘 다 평가원과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 중에 어느 정도 선별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가벼운 책은 마더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종이가 좀 얇아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벼운 걸로 따졌을 때는 조금 더 마더텅이 괜찮다. 근데 2개 다 문제집은 같은 라인의 기출 문제집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양을 좀 더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결정하시기 좋은 중간급 문제집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마풀 수능 문제집입니다. 마풀 수능 문제집은 양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학에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다른 과목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양치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마풀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좀 선별이 좀 덜 돼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량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기 때문에 자, 이 4개의 순서대로 기출 문제집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기한테 적당한 스케줄에 적합한 문제집을 골라서 추가적으로 숙제를 활용해서 인강의 부족한 문제량을 보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수학인강 공부법 제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방법 그대로니까요. 3가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